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목소리 좀 작게 느껴지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좀 작아야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커지면 선생님들도 따라서 목소리가 커지시거든요. 우리 강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사실은 모든 강의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용은 다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제가 학생이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육을 들어오신 어떤 강의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일단 만드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실 이렇게 넓은 강의인 줄 알았으면 저 안 왔을 거예요. 저 이렇게 넓은 줄 모르고 왔다가 아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아무튼 근데 그 좋았던 건 선생님들이 어떤 활기찬 분위기, 예, 그게 에너지를 이렇게 새로 느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어쨌든 이 책을 집필한 사람입니다. 책을 집필한 사람이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 네. 감사도 드리고 또 조금 부끄럽기도 많이 하고 아마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걸 쓰시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걸. 혹은 또 여기 또 좀 빠졌는데 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최고의 교재나 최고의 교수법은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에너지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교육일수록 선생님들이 어떤 열정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책이 좋다? 뭐 교수법이 좋다? 그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재와 처음에 인연이 닿은 게 벌써 이 교재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교재를 썼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세 번째인가 지금 버전이 업되고 책이 또 이제 처음에 2권으로 나왔다가 또 1권으로 나왔다가 2권으로 나왔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교재를 준비할 때 좀 파란이 많았어요. 그 현장에 이제 전국의 현장도 다니고 거기 계신 스님들 수업도 저희가 참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를 이제 만들었는데 갈수록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그 요구사항도 많아지시고 스님들도 실력이 엄청 많아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 이 서로가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책을 이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담당자분과 막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7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한 5분 정도 까먹었으니까 한 70분 정도, 그리고 마치기 한 5분 전에는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한 65분 정도 쉬는 시간 없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얘기를 드리는 쪽보다는 제가 일단 어떻게 교재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신 스님들의 목소리를 사실은 반대로 제가 좀 듣고 향후에라도 저에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마이크를 한 개 더 준비해 놨습니다. 중간에 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는 타이밍을 제가 한 2-3번 정도 넣어서 선생님 얘기를 오히려 듣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아직 교재를 이제 요번에 받으셨죠? 예, 예. 그래서 아직 이제 교재를 다 이제 이해라는 보다는 뭔가 파악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셨을 수도 있고요. 또 급하신 스님들께서는 어제 또 막 보셨을 거예요. 이 도대체 교재가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재 자체는 크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기본편하고 메신저 활용편이고요. 저는 일단 제 이름은 안영희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그 문해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교육에서 조금 이렇게 소외되셨던 분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그러면 학습적으로나 그런 어떤 관련된 일을 계속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학교하고 사업 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교재 개발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뭐 교수법 이렇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책에 대한 설명과 선생님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는 정도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려야 될 건,
제가 강의하시면서 아시잖아요. 막 너무 오수수 나오면 제가 이렇게 너무 넓은 데서 분산이 막 되는 거예요. 저도 막 이 말이 머릿속에서 도는 거랑 말이 막 다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한 시간 정도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은 기본편과 활용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전에 교재하고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뒤에 이제 담당자분께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이력이 얼마나 되실까요? 하니까 많으신 분은 10년이 훨씬 넘고요. 짧으신 분들은 뭐 최근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일단 반쯤 그래도 경력도 좀 있으시고 의지도 지금 불사르고 계신 거기다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책은 생각을 먼저 여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 알아보기라는 파트가 있고 익히기라는 파트가 있고 다지기라는 게 있고 더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책을 구성할 때 제일 큰 목적은 이 책이 학생들에게 이제 어떻게 접근될 것인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눈높이를 맞추실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에 생각 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생각 열기가 제일 어려워요. 생각은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계신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 책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가 궁금하시죠? 이건 되게 어려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쭈쭈 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 열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또 그분들이 각각 궁금해하고 간지러웠던 부분을 내가 생각 열기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학습에 대한 어떤 의욕을 높여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알아보기라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용인 거죠. 저희 책의 그 흐름은 대부분 다 폰트를 크게 하고 이미지를 최대한 풀샷으로 잡는 거, 전체적으로 크기로 잡는 게 목적이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좀 있고 페이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면 따라가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이제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고, 또 최고의 좋은 학습 방법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반복이 학생은 절대 반복하지 않아요. 저희도 어릴 때 공부해봤잖아요. 학생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한 학생은 정말 작은 거고요. 결국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 교수자의 힘에 의해서 계속 떠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 오면 또 얘기하고, 이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 다음 주에 와서 또 듣고, 그 또 몇 달 있다가 오셔가지고 또 똑같은 거 또 듣고, 어차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이 모바일 폰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학생들을 대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들으셨는데, 지난달에 기초 듣고 오셔서 이번 달에 활용 들으시는데 기초 다 까먹고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활용에는 또 듣고 싶은 거야. 왜? 나는 기초 들었거든. 그게 환장하는 거죠, 솔직한 말로.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내일 모레 수능이 있는데 수능 치는 것처럼 뭐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이분은 언제나 기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자, 그 부분이 저희가 알아보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익히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익히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에서 교수자 입장에서 보면 알아보기에서 뻔히 배운 건데 똑같이 익히기에 있는데 또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하시거든요. 나 이거 안 배운 것 같아. 나 이거 내가 본 적 없어. 막. 그래서 앞으로 막 넘기면서 여기 있었잖아. 나 그때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요즘 머리가 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내지 뭐 내가 지금 머리가 좀 아파서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익히기라는 과정이 많은 문제는 아니고요. 하나 정도만, 우리가 알아보기 파트에서 필요한 거 하나 정도만 익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다지기 부분은 혼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줄긋기라든지 글자를 채운다든지 뭐 질문을 해서 OX를 맞춘다는 게 아니고, 다지기는 약간 열려 있는 문항 있잖아요. 혼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손주에게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해보세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표현보다는 이거 배우셨잖아요. 생각을 해내세요. 그래서 혼자서 뭔가 해보려고 생각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다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여유로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한 분이 집요하게 막 나를 붙잡아서 결국은 내가 주어진 시간을 이분한테 많이 소모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그냥 다지기는 그냥 혼자서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따라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네.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봐.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익히기 위해서 완전히 혼자서 해보세요. 막 테스트, 사탕 한 개, 뭐 갈 때 뭐 좋아 모바일 쿠폰이라도 한 개,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익히를 하시게 되면 하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야 사실은 내일 또 오고 우리 선생님 짱이야 이런데 선생님은 너무 많이 아는데 나는 듣는 게 없어. 나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거는 나의 지식과 학생들의 지식이 조금 이렇게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는 참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이거 뭐 그렇게 공부 많이 안 시키셔도 되잖아요. 한 단원 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좀 잘라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이 어떤 이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추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원이라는 걸 나눠놨지만요. 그래서 이제 더 알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원에서 말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일단 채워줬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시기랑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약간 올드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지나간 팝송처럼 요즘 최근에 이거 잘 안 쓰는데 그게 책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책은 일단 집필에서부터 출판되는 데까지 최소 이제 무슨 일일까요?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 화면 없어도 저 뭐 7시간도 떠들 수 있는 사람이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 저 지금 화면 아직 거의 못 넘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2페이지째 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뭐 이거는 이거고요,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저는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지금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시는가, 어떻게 저하고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저는 지금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만들 당시에는 일단 삼성 갤럭시의 안드로이드 버전이 13 버전이에요. 그래서 물론 간혹 아이폰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정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녀보면 어쩌다가 한 분이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희는 일단 그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버전이 13인데 뭐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차만 우선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 편에는 이전에 했던 그 사실 카카오톡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 똑같은데 화면의 UI가 조금 변경됐다든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어르신들한테는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건 우리는 그냥 이 약간 업그레이드 됐네 이런 접근이 아니고 바뀌었네. 그럼 내가 또 앞에 배웠던 거 기억을 못하면 불안해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수업을 하실 때 그 당시의 버전이 틀린다든지 또 폰마다 OS는 똑같으나 안드로이드는 똑같으나 뭐 폰이 뭐 종류에 따라서 또 좀 다르고 특히 또 알뜰폰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환경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또 오셔가지고 막 그래요. 이거는 내 아들이 사준 폰인데 엄청 좋은 폰인데 근데 네, 좋은 아드님을 두셨군요. 네, 우리 딸이 사준 다고 쳐다보면 진짜 좋아요. 대부분 다 보면 딸들이 사준 폰들은 그쵸? 공감하시죠? 네. 저도 한 놈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디귿으로 시작하는 애가 사주는 게 뭐든지 나아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애보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폰을 가지고 저희하고 다르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는 것보다 이 폰에서는 이건 안 되지만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여기 시간 내서 뭐 오셔서 배우시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괜히 짜증 내시는 거죠. 이상한 폰을 사줘가지고 쪽팔리게 친구들한테 부끄럽게 말이야 막 이러신 분들이 있고요. 또 수업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폰을 또 아예 새로 사오세요. 사실 그분이 제일 힘들어요. 왜? 차라리 기존에 쓰시던 건 괜찮은데 오늘은
오늘 수업이고 3일째 수업 날 폰을 새로 사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폰을 사왔다는 거야. 그때부터 뒷머리를 막 땡기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일단 1대1 수업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모드를. 쉬는 시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켜고 끄는 것부터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실 수 있는 여기 스님들이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0명이 훨씬 넘으신데요. 아마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밤새고 강의 이거 말고도 한 2박 3일 더 얘기해야 한 분 한 분마다 경험치를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사실은 왔고요.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최대한의 역량에다가 그 다음에 에너지까지 얹으신다면 좋은 강의로 진행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 시작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실 거고요. 카카오톡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또 여러 가지잖아요. 또 홈 화면에 설치하신 분이 있고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되신 분이 있고 또 어떠신 분은 폴더까지 만들어서 집어넣으신 분들도 있고 그는 이제 수업 시작하시면서 처음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대1 채팅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3명의 사람을 만들어서 1대1 채팅하는 걸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실 때 그냥 일단 짜가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채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채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전화번호를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또 번호가 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시는 인원수가 작으신 데는 2명 하시는 데도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또 많이 하시는 데는 한 10명 넘으니까 혼자 하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하시기가. 대부분 다 그 안에서 확진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뭐 전화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죠. 예전에는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셨는데 뭐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또 집에서도 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하시고 또 카카오톡으로 전화하시는 것 중에 이제 제일 그거 되는 게 집에 어르신들만 있는 집에는 사실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집들도 있어요. 교육장에서는 인터넷이 되는데 어르신들 집 같은 경우는 안 되시는 환경에서 나는 집에 가서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도 잘 이제 설명을 시켜드리고 그러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폰을 쓰는 거에서부터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룹 채팅방은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좀 많이 쓰신 분들은 그룹 채팅방을 만드는데 저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메시지도 보내보고 이미지도 보내보고 그룹 채팅방으로 또 전화도 해보실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화 거는 게 있으니까 그룹으로도 다 같이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친구 관리 부분이 있는데 친구 관리에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저도 수업을 해보니까 친구를 차단하잖아요. 차단을 했는데 복귀를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차단해보고 차단 해제했던 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이제 그걸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집에 가서 또 차단을 혼자서 해보신 거야. 그리고 와서는 친구한테 전화가 안 온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차단할 때는 가시기 전에 항상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는 거를 항상 시간을 조금 두셔야 돼요. 그때는 한 분 한 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수업을 할 때는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복귀시키는 거는 다 같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꼭 한두 분은 여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생각열기라는 걸로 얘기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가 주인공이 나톡순이에요. 나톡순 씨가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금제랑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져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또 요금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금제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요금제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예외 같지만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그 한글 문서 같은데 그냥 요금제를 몇 개 이렇게 적어서 그냥 아예 요 요금제세요 이렇게 수업하는 게 훨씬 빠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간 것도 잊어버리시고 또 되돌아와서 또 그걸 또 물어보시고 되돌아와서 또 물어보시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나는 지금 요금제를 얼마를 쓰고 있어? 본인 쓰시는 걸 저한테 묻는 거죠. 아, 이걸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되나? 젊은 친구 같으면 뭐 이렇게 앱에 들어가서 본인 요금제를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한 분 한 분 요금제를 다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요. 그럼 나는 그럼 데이터를 그럼 얼마나 쓰고 있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랑 그다음에 통화는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거와 그다음 요금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런 요금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짧은 그 A4 용지 반쪽짜리 정도 하셔가지고 아예 표를 하나 만드셔서 그냥 주시고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수업이 진행이 쉬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못 올려드리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이다 보니까 금액을 썼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얘는 어떤 오래된 공식적인 페이퍼라서 제가 적어드리지 못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용어는 선생님들께서 여기 딱딱한 용어보다는 뭔가 설명이 좀 가능한 용어로 잘 변환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 그냥 과거에 학습 이력이 굉장히 좋아. 그럼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중요한 건 이분들은 그냥 새로운 뭔가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몰랐던 거 놓치는 게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지.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약간 용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의 구성은 일단 스텝을 제가 빠지지 않고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자 나는 지금 학습자가 한 5명이 왔는데 2명은 너무 잘해. 근데 3명은 너무 기초야. 그럼 우리가 보통 분리하시잖아요. 강의실 안에서도. 그럼 2명은 책 보고 우선 이 부분을 하시면 맨 마지막에 끝나면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까지 가지고 계십시오. 나머지 3분은 진짜 책을 펴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본인 페이지와 이렇게 따라가면은 훨씬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수업하시기가 좋으실 거고요. 사실 하나의 강의실에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수업한다는 건 이건 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그 파트에 대해서도 각자가 필요한 걸 다 느끼셔야 되고 그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둘 다 비슷하게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스님들께서도 또 그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또 뿔뚝뿔뚝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모르는데 왜 나만 얘기 안 하고 말이야. 저 사람한테 가서만 맨날 얘기해주고 말이야. 막 이러시면 못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해야지. 막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또 마음을 내려놓고 또 큰 마음으로 그래 내가 대인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 나는 잘 아는데 넌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자 이런 부분도 해소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 쓰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얘기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히기는 사실은 그 문제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 경기도 안산가 저기 어디 가셨을 때 거기 계신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생이 7명인데 그 중에서 이 동네에는 한 분만 계시대요. 6분은 다 다른 데서 오신대요. 다 버스 타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왜요?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첫 번째는 한글을 잘 모르셔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리기 싫어서 오시는 케이스. 한 분은 평소 때 본인이 되게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배우러 와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혹시나 아는 그 수영 친구를 만날까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이분들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수업을 받으러 오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걱정이 이렇게 익히기나 다지기를 하는데 단어를 복잡하게 쓰거나 문장이 길거나 뭔가 글을 써야 되는 거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줄긋기라든지 아니면 맞나 안 맞나 그래도 글을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쓸 수 있는 걸로 했고요. 만약에 스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뭔가 쭈삣쭈삣하거나 하면
말씀을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글을 읽는 거에 약간 본인이 불편한. 요즘 그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림이니까 어느 정도 구분이 좀 가능하시잖아요. 예,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그 정보, 즉 IT 쪽에는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다 보니까 키보드 자판도 영어죠. 우리가 문자 쓰는 것도 영어죠. 근데 한글도 어려우신데 또 때때로 또 영어까지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을 연결해 보세요 됐는데 그분들이 빨리 못 읽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읽기는 읽는데 띄엄띄엄 이제 한글 막 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좀 읽어주시고 그래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예는 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포인트가 이 좋은 LED여가지고 포인트가 안 보여요. 제가 이런데 강의를 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가가겠습니다. 화면 제가 얼굴 좀 예쁘게 보이나요? 예쁜 옷도 사 입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분들 책자에다가 포인트가 되는 글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음성 통화입니다. 그러면 음성 통화잖아요. 통화니까 얘가 통화인데 음성은 소리니까 목소리, 통화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그분들이 이 단어가 얘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고 따라하는 거는 뭐 그다음 문제인데 저희가 우선 여기까지 왔다는 건 본인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수업을 아마 한 단원까지 수업하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루 이상 걸리신다는 수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만 하고 그 다음날 또 반하고 뭐 이렇게 수업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건 아마 스님들께서 경험하신 게 이렇게 약간 오버랩 되실 겁니다. 맞아, 우리 학생들 중에 저런 학생들이 있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책은 진행돼 있고요. 자,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실 글자도 너무 작고 너무 복잡한데 그 카카오가 이 전체 화면을 설명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또 이미지를 잘라서 설명을 하면 또 이미지를 연결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화면에 일단 어떤 거다라고 일단 설명은 드렸는데 여기에서 다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전체를 두시고 세부적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앞에서 왜 전체 화면이 있으셨죠? 거기에서 이 위치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이거를 리플레시적 기억을 자꾸 되살려 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이 화면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덩어리를 쳐다보면 굉장히 답답하지만 그때 우리가 항상 천천히 실타래를 한 개씩 한 개씩 풀다 보면 큰 문제가 해결되시는 것처럼 처음에 접근하시게 되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 배운 거 하나 또 찍어주시고 하시면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글들이 조금 있는데요. 설명글들은 꼭 좀 읽어주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되는 것만 좀 이렇게 색깔펜 같은 걸로 좀 들고 다니시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예전에 뭐 별 5개 하는 것처럼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자, 기록해 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카카오를 시작하거나 하는 게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대부분들이 줄긋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프로필 등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위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 아이콘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개 같으신가 봐요.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니까 다 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이제 뭔가 연관성을 자꾸 떠올릴 수 있는 표현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글로 쓸 수는 없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스킬이신 거예요. 평소 때 뭐 대화에서 끌어내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표현을 쓰셔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다지기는 굳이 수업 시간에 끝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혼자서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해보시고, 이것까지 다 잘하신 분들한테는 극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와, 다지기까지 하셨군요. 더 이상 배우실 게 없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우와,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막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뭐 밥 2그릇 드시고요. 막 이러시면 되고요. 그래도 익히기까지는 일단 줄 것고 하는 거니까, 저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파트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뭔가 쭉 배웠는데 갑자기 멍해진 거죠. 집에 갈 때 되면 내가 뭘 배웠지? 그러니까 마무리를 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히기를 통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다음에 제가 초기에 스마트폰 수업이 그때는 서울 지역에 한 곳밖에 없었어요. 강동 쪽에 정말 그때는 막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수업을 하러 갔을 때 실습에서 제일 재밌게 수업했던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스님들께 그때는 스마트폰을 각자가 안 갖고 계셨고, 그때는 제가 스마트폰을 100대씩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폰이 없을 때니까 정부에서, 그때는 이제 통신부에서 100대를 지원해주고, 그때는 와이파이도 없어서 와이파이 단말기도 들고 가서 설치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진짜 초기죠. 예, 제가 스마트폰 초기부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폰도 2개를 들고 다녔어요.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2종류를 들고 다니면서 책도 저희가 그때는 반반 썼었거든요. 안드로이드 반, 아이폰 반. 뭐 그 당시 뭐 다양한 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이 폰이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사진 찍는 거. 지금은 폰으로 당연히 사진을 찍지. 근데 그때는 뭘 이렇게 폰이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하시고 30분 드릴 거니까 본인이 찍고 싶은 걸 찍고 오세요 하면 전부 다 꽃을 찍어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한 10몇 년 전이니까 벌써 폰 나온 지가. 그래서 왜 저렇게 꽃을 그렇게 찍으실까 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꽃만 찍더라고요. 세월이 가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거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찍어 오세요. 그러니까 죄다 저 손주 사진만 찍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사진 찍어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죄다 손주 사진. 이것도 또 지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도 가족이나 지인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당시에는 또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저희 통화 문자 했을 때 누구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러면 처음 다 뭘 보내냐면요, 해외에 있는 손주, 지방에 있는 손주. 그 다음에 무료로 전화할 때도 처음 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마음은 다 똑같으실 거라고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시고, 이제는 그냥 목적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주위에서 얼굴을 찍는 건 요즘 조금 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하나 주셔서 나무를 하나 정해 주시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저거를 본인이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방법대로, 사진을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진을 통해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주고 싶다면 왜 이걸 찍으셨는지, 이제는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내려가셔서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걸 같이 공유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찍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왜,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뭘 말하시고 싶으세요. 뭐 책을 하나 찍더라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저희 더 알아보기 같은 경우는 약간 지식적인 건데, 앞 시간에 SNS와 관련된 소셜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게 많이 들었잖아요. 워낙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민감해 계신데 이게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뭐 조심해야지라고 접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그걸 엄청나게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특히 금융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엄청 집요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실 때는 너무 겁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저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걸 우리가 뭐 나중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상황보다는 그런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안 가는 게 가장 맞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데서 아닌 것들은 터치도 하지 마시고, 작은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 소탐대실이라고 괜히 뭐 준다
뭐 바라고 한다 이런 거에는 그냥 클릭하지 마세요 라고 접근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혹은 너무 많이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그분들한테는 그냥 나중에 따로 그냥 어떤 케이스를 물어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더 수업 진행에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 뭐 이렇게 이미지 저장하고 이런 거는 저작권은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는 거는 뭐,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약간 공공적인 장소에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측면보다는 선생님이 공공장소에서 말을 함으로 해서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얼굴이 나타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의 피해가 아니고 선생님 본인에게 굉장히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 뭐 기차를 타거나 이런 데 가보시면 스님들께서 그래 나 그래 놀러 왔거든 그래 얼굴 보여줄까 막 이런데 막 뒤에 사람들 다 지나가고 막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 저는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신데 왜 저러실까. 옆에 사람은 그냥 약간 짜증나는 걸로 끝나겠지만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는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채팅. 그룹 채팅 좀 말이 많죠. 그래도 뭐 그 어르신들 모임이나 이제 여담으로 얘기 드리면 저희 그 친정의 모친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9순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친정 모친은 카카오를 못 하세요. 예, 휴대폰 자체가 그냥 받고 끄는 정도인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 지금 한 8순 조금 되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카톡을 하세요. 카톡을 하시는데 항상 고민이 친구가 자기한테 계속 뭘 보내는데 안 열어보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서 열어봐야 되겠고 열어보면 또 별거 없고 맨날 그 음악에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별거 없다 뭐 자식한테 기대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그분도 누구인가 받아서 또 보내는데 딱 그런 거죠. 이건 시험.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 카톡을 이제 저희 이제 다음 달에도 면접 내려가죠. 보면은 저희 어머님 맨날 얘기하신 거거든요. 애미야, 이거 내가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 상관없었어요. 안 받으시게 해드릴까요? 아니 그건 또 아니고 그건 또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걔도 나한테 보냈는데. 근데 나도 얘를 다른 데 보내도 될까? 보내도 되겠지만 어머님이 싫으셨으면 그 친구도 싫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본인이 찍은 사진이나 이렇게 보내는 걸 매번 알려드려요. 명절 때마다 알려드리고 제사 때 가서도 알려드리고 종이에 이만하게 크게도 알려드리고 책도 보내드리고 한데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물어보세요. 네가 있을 때는 되던데 네가 없으니까 안 된다. 또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택배 보내드리면 사진을 찍어 보내시는데 항상 알맹이는 잘 안 보이고요. 택배 박스나 그 옆에 거를 이렇게 주변을 막 찍어서 보내시고 이렇게 그 포인트가 안 맞아가지고 희미하게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의지대로 잘 안 되신다라는 걸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렇게 단체 채팅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시되 단지 너무 과한 건 내가 불편하듯이 상대도 좀 불편할 수 있다 정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네트워크 안 되시는 분들은 저거 잘못 받으면 금액적으로도 또 많은 피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님 요금이 한 6, 7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카톡 시작하셔서 받으셨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냥 네트워크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한 3만 원 내고 그냥 네트워크 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그래도 갈 때마다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너무 많이 열면은 너가 돈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차피 돈은 똑같습니다. 가면 또 물어봐. 너 돈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한테 용돈을 많이 주세요. 그냥 자꾸 물어보시지 말고 내가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애미야. 막 그러시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저희 아버님은 안 하시는데 어머님이 하니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항상 우위권을 가지세요. 나는 카카오 해. 넌 못하잖아? 뭐 이런 거. 넌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알려드릴까? 너가 아버지는 몰라. 너가 아버지는 알려줘봐야 맨날 나한테 또 물어봐. 하주지 마.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어른들 세계에서는 혹은 안 하신 분과 하신 분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본인 삶에 좀 더 하나 이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을 이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면 잘 쓰시고 유익하게 쓰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채팅은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스마트 중독까지는 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이 스마트폰 수업할 때마다 얘기되지만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나갈 때 애 업고 나간다고. 남편은 버려놔도 애는 업고 나간다. 요즘 애도 버리고 스마트폰은 들고 나간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나 폰 들고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충전기라도 들어가야 돼. 아니면 케이블이라도 들어가야 돼. 요즘은 케이블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어디 가실 때마다 폰을 꼭 갖고 가시더라고요. 다른 건 안 들고 가셔도.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 스마트 중독보다는 이제 눈이 점점 침침해지시니까 이제 어두운 데서는 좀 보시지 마시고 이제 조금 그런 것만 얘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폰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삶이 좀 사실은 풍요로워진 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자식들이 꼭 전화가 와야 되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친구들하고도 편하게 전화도 하시고 화상으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옛날에 전화로 자랑했다 하면 요즘은 카톡으로 자랑하시고 물론 뭐 받는 입장에서 기분이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 또 바로 또 보복하시잖아요. 더 좋은 거 막 보내고 막 그러느라고 조금 중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을 꾸미는 거는 어른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개중글에도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크리스마스 날 되면 나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요. 내 폰에서 막 눈이 내려와요. 나 폰이 고장 났나 봐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저도 눈 내려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채팅방에서 하실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일단 알고 있는 거와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알면서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몰라서 못 하는 건 또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그룹 수업하시는 스님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일부 몇 명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룹 채팅방 뭐 스미싱 뭐 요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조심하시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부가 기능을 쓰기가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어머니들끼리 등산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어르신들이 수영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 하시면서 공지사항 올리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즉 SNS 지금 카카오톡 잘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요렇게 그룹이 이루어지시면 우리가 공지방을 하나 만들어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표는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내가 뭔가 선택을 했는데 그게 막 뜨잖아?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그러니까 글을 너무 많이 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먹을까? 이렇게만 올리고 그냥 먹을 거 종류만 중국 한식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자 투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복잡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목적을 약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오늘 간식을 뭘 먹을지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음에 뭘 배울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말로 하지 않고 카카오톡에 있는 투표를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히려 익히기 부분의 뒷부분에 예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고 여기에 뭐 띄엄띄엄이라도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앞부분을 접근하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지니까 조금 더 접근하시기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친구 관리는 앞에 잠시 얘기 드렸죠. 친구 목록에서 차단하고 난 다음에 친구 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수업하시기 전에 차단된 친구가 먼저 있는지
근데 이게 본인의 의지를 갖고 하신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 뭘 누르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문자 차단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숨김 친구를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이거 숨기신 건지 아니면 본인도 몰랐는데 숨겨진 건지 예,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저기 크게 웃으시는 스님 계세요. 본인 경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크게 웃으셔가지고 저도 예, 저하고 같으신군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뭘 자꾸 누르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른들이 제일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손 안 댔어요. 난 절대 손 안 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거고 요대로 있었는데 얘가 없어진 거죠. 저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예.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 설정하는 데서는 글자 크기는 처음 사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폰트는 좀 크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앞에 뭘 먼저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어떤 학습 이력이나 학습 수준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흥미를 느끼는 걸 먼저 하셔도 돼요. 굳이 순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글자 크기라든지 뭐 알림음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알림음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매너 모드를 만든다든지 어떤 요즘 어르신들이 요즘은 뭐 그 영화 같은 데 가셔도 어르신들이 진짜 잘 끄시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뭐 소리 나서 문제되고 그런 어르신은 별로 없으시고요. 원래 안 끄시는 어른들은 할 수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지하철에서도 한 칸에 여기 있고 한 칸에 저기 있으면 저 끝에 어르신 오늘 뭐 하시는지 다 알고 누구 만나라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막. 그래서 막 그것도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저 어르신은 아마 알림음을 일러드려도 안 하실 거야. 소리 크기 조절해서 그거는 그분의 어떤 성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저희 이제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제가 기본적인 스마트폰과 관련한 얘기를 드렸고요. 잠깐 여기서 저희 이제 한 10분 정도 선생님들과 제가 대화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활용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엄청 떠들었죠, 혼자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한 7시간도 떠들 수 있다고. 자, 나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난 이 말이 꼭 하고 싶었어. 이게 꼭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면 나의 경험을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 미치겠어. 난 죽을 것 같아. 오늘 말 안 하면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아. 자, 계신가요? 질문도 좋고요. 어떤 내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것보다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공유하시는 게 저의 1인 경험보다는 선생님들의 한 200명의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저 마이크 갑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저기 핸드폰으로 문자 수업 뭐 사진 이거 이렇게 다 하는데 처음에는 뭐가 힘들었냐면 기종이 다 다르잖아요. 폰마다. 예. 네. 그 기종이 다른데 그분을 수업을 가르쳐 드리려면 제가 먼저 알아야 하는 그 시점에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이제 그거 한 분을 같이 이제 수업을 하려면 3시간 수업을 다 까먹는 거예요. 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투지폰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까 알텔폰 가지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려면 하나 가지고 1년을 해도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요. 자, 제가 얘기 드리기 전에 혹시 여기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 나는 저 문제를 다 겪으시는 문제실 것 같거든요. 혹시 나는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효과적이더라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예.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초창기에는 손오공의 재주를 배우고 싶다. 손오공의 재주를. 이분을 가르쳐 드리면 저분이 삐져서 가시니까. 예. 그래서 특히 옆에서 도와준 선생님도 혼자 강의할 때는
정말 손오공의 그 재주가 아쉽고요. 처음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동일한 문제 저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문해 교육보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출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맞습니다. 자체 교재를 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노래 가사, 속담, 그다음에 이제 최종은 좀 어려운 건데 동화책을 아주 크게 출력해서 이거 옮겨 적으실 수 있을 정도면 어머니 졸업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 상중하 난이도를 해놓고 예, 그 개중에는 이 문해 실력이 다르시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쫙 디스플레이 해서 칠판에 붙여놓고 각자 난이도로 우선 골라보시게 하고요. 그다음에 몇 번 쳐오신 거 보시면 어머님은 강등 더 밑에 단계 하셔야 되고요. 의역은 과하시지만 어떤 어머님은 본인이 훨씬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아랫반에 서고 계시면 이제 그렇게 조절도 해드릴 수 있게 약간 기본 매뉴얼을 번거롭긴 한데 만들어서 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스님 이상입니다. 좋으셨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우 수고하셨고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얘기하실 스님 계신가요? 네 저기. 스마트폰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다양한 기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장에 경험이 없으면 어느 분이 투입되든지 그거는 막막하다는 건 똑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기종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익혀보고 또 나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봉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할 때는 한 20분 정도를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2시간 수업이 완전히 진을 빼는 하루가 다 가는 그럴 정도의 진이 빠지는 수업인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봉사자가 오시면 훨씬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잘 들으셨죠? 담당하시는 분들이 봉사자가 필요하시대요. 지금 봉사자가. 네, 또 혹시 말씀하실 스님 계신가요? 예. 자, 저희가 이제 진짜 다양한 경험을 지금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신 분도 있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충주 늘푼학교에서 온 박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스마트폰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잘하시는 분을 약간 좀 서투신 분하고 같이 앉혀드려서 예. 그분도 가르쳐드리면서 한 번 더 연습하실 수 있게 이제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잘하시는 분은 가르쳐드리는 거에 대한 또 약간의 만족감 자존심 같은 있으시고요. 자긍심이 생기시고 못하시는 분은 이제 옆에서 도와주니까 선생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지 않아도 설명해주는 옆 짝꿍이 있으니까 되게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방법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선생님, 예, 여기. 예. 자, 지금 화두를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 해결했지만 화두에 대해서 여기 선생님은 이제 많은 페이퍼를 준비하셔서 어떤 난이도를 조절한다고 해주셨고, 선생님은 이제 조력자가 좀 있으면 훨씬 수업에 좀 유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기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업의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만 제가 한 키 제일 중요한 키를 하겠어요. 예,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엄청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 딱 제일 먼저 넣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파트너를 짝지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제 어릴 때 제가 공부 못해가지고 1등하는 애 옆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좋습니다. 예, 스님님. 예. 저는 선생님 얘기대로 짝을 잘 활용을 하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학습자들을 여러 부류를 다 접하다 보면 우리가 기종을 몰라서 그런데 안 되면은 우리 아들이 비싼 거 사줬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서 다음에 더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차분하게 왜 내게 안 돼? 내게 더 좋은 건데 이럴 때는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일단은 그렇게 무마하고 학습초에 보면 꼭 좀 특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짝이 절대 알려주지 않도록 적당히 제가 컷해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케어를 하도록 이게 거의다가 짝이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이분은 좋은 마음에서 알려주는데 팩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돼서 그거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퍼 만드신다는 거는 앞에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짧게라도 아까 요금제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 코드 입력하는 것도 뭐 보내보세요라고 하면 무엇을 보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그래서 뭐 짧은 시든 줄이든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는 거는 되게 좋으신 방법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력자 같으신 경우는 초기에는 그 강의실에 한 분 정도 조력자들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그때 나갔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력자분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그 조력자분들이 또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이제 활동을 또 하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짝을 이루는데 자 제가 이제 좀 조력자분부터 얘기 드리면 조력자 있는 거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강의는 사실은 강사가 딱 서는 순간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조력자가 생기거나 뭐 다른 어떤 우리가 흔히 파생이라 그러죠.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강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조력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를 하시고 조력자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반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 하신 한 분, 딱 그 사람만 어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강사님이 컨트롤 하시게 되면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이제 그 짝지를 만들어 주시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은 니하고 내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나는 이해했는데 니는 왜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니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막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아우 고마워요, 고마워요, 커피도 사줄게요. 뭐 이랬다가 자꾸 말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살살 나빠지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 갠데 내가 이거 안 배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뭐 앞으로 남은 세월 내가 얼마나 쪘어? 한 50년밖에 안 살 건데 내가 50년 동안 모르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짝지를 이루는 때는 딱 시간을 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 선생님하고 짝을 이루어주시면서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해 보시고 가르쳐준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면 다시 원래 선생님들의 수업 페이스로 딱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어놓을 때는 열어놓고 잡을 때는 딱 잡아주셔야 정리가 되는데 이게 무한정 열어놓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 나중에 수업 끝날 때 되면 어수선해가지고 뭘 배웠는지 모르게 나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도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강의에서 제일 좋은 강의의 불편한 거 뭐냐면요. 선생님도 자신이 만족감 들어요. 내가 이 수업이 딱 마치고 딱 내려왔을 때 나 오늘 진짜 강의 잘했어. 이 내용의 난이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내 느낌도 좋았고 나도 내가 뭔가 전달해야 되는 걸 정확하게 잘했어. 내 만족이 우선 높아져야 나도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 준비를 더 하고 학생들에게도 뭔가 해줄 수 있는 영향이 되는 거거든요. 돌아갈 때 뭔가 좀 찝찝해. 오늘 뭔가 술을 좀 덜 한 것 같은데 오늘 그 사람도 생각나고 이 사람도 생각 누워있으니까 내 그 사람한테 이것도 빠졌고 저 사람도 이러면 굉장히 그 다음날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의 강의든 인원수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조력자를 붙이시든 아니면 짝에서 페어를 하셔서 수업을 하시든 강의를 많이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든 간에 항상 강의의 그 끌어당기는 힘은 선생님들이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내 강의가 아니고 그들의 놀이터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기종의 문제는 진짜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생기고 기종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 수업을 시작하실 때 조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선생님들의 기종을 먼저 좀 조사하셔야 돼요. 조사하셔서 일반적이지 않은 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종만의 서로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조금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버튼이 여기 안 있어. 그 다음에 또 여는 게 이름이 달라. 그런 거 있죠. 한글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을 또 안 열어놓으신 분이 있거든요. 다른 기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뭐 좋은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폰을 잘 쓰려고 하면 스님들 폰을 각자 다 내려놓으라 하시고 항상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똑같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화면을 만약에 바탕화면에 안 꺼내 놓으셨으면 바탕화면에 꺼내 놓고 그래서 클릭했을 때 첫 화면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작업이 조금 선행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저희하고 폰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다는 개념이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다를 때는 요거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참 그러면 진짜 우리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금 이 활동을 시작하신 지 1년 미만이신 선생님이 계신가요? 포기하시고 싶으시죠, 벌써? 선생님은 1년 미만이신데도 엄청 준비하신대요. 나 10년 이상 고수야. 10년 이상 고수야. 10년 없으시고요. 자, 거꾸로 갈게요. 저 고수 선생님 한 분 계시네요. 몇 년 하셨어요, 선생님? 예. 13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하셨네요. 사실은 1년 미만인 스님들한테는 더 큰 박수를 드려야 돼요. 1년 미만인 스님들한테 화이팅! 박수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임이 있고 세미나가 있으시면요.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막 좋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시다 보면 좀 약간 나만 갖는 고민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고민이라는 건 사실 열어놓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고민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활용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가 기능이 있고요. 추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부가는 뭐고 추가 기능은 뭐지? 라고 구분하실 수 있는데 부가 기능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새로 나온 기능들, 부가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추가는 기존에 있는 건데 그 기존 안에서도 또 좀 뭔가 내용이 이 버전이 바뀌면서 좀 좋아진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어 이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제별로 하나씩 가지고 가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그나마 잘 나가 그러면 약간 길이가 긴 수업을 하시고요. 우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신입생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워 하시면은 조금 짧은 탭을 가지고 가셔서 중요한 건요.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업 양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 과정이 이러니까 나는 이거를 목숨 걸고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학습자가 먼저 느끼거든요. 불안해져요, 학습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시면 되죠. 뭐 내일 못하면 다음 달에 또 배우시면 되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삶에 약간 하나의 즐거움을 더하는 거지 이걸 못했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삶이 불행한 건 절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부가기능 메뉴 익히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요. 선물하기하고 송금하기예요. 저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이제 송금은 이제 절차가 좀 있잖아요. 카카오에 뭐 뱅크에 연결되어 있다든지 카카오에 돈을 연결해야 된다든지 카드를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저 팀으로는
송금하기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송금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선물하기는 한 번쯤 도전은 해보실 만해요. 근데 선물하기도 사실은 그 카카오페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통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그 학습자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면 인터넷 폰뱅킹도 해. 난 그리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있으시면 저희가 얘는 한번 해볼 만하고요. 나는 스마트폰으로는 동거래 절대 안 해. 이런 분하고는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어떤 수요 조사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좀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 위치 보내기. 저런 건 한번 해볼 만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내보고 또 뭐 내가 어떤 자녀들하고도 혹은 다른 친구들하고도 우리가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거나 안 그러면 금요 모임에 가셨을 때 각자 위치 찍어서 오시고 만약에 숙제처럼 내시려고 하면 그 위치 찍은 걸 스마트로 캡처해서 그냥 이미지로 그냥 저장해 놓으시면 수업 시간에 와서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한번 해봤어. 그리고 화면 캡처하는 건 따로 들어있지 않지만 또 캡처도 폰마다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하나씩. 근데 화면 캡처하는 거는 가르쳐 드리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조절하거나 대화 내용 검색인데 대화 내용 검색은 유익은 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내가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 이런 경우에는 대화 검색이라는 걸 해서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건데 그 글들이 많다 보면 그거를 읽어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샵 검색이라든지 캘린더 등록이 있는데 캘린더 등록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오늘 수업 시간 날짜에 맞추어서 오늘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냥 본인 생일을 찾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손주 생일을 어르신들 손주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손주 생일을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 탭은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쇼핑 탭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송금이나 선물하기나 이렇게 금전적인 거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쇼핑 탭을 사용하는 거를 그냥 어떻게 물건을 사서 보내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내보지는 않겠지만 나 친구들이 보낸다든지 뭐 자녀들이 뭘 보내었을 때 그러면 쇼핑 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이라도 한번 쭉 해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시면 저희가 금융 부분은 따로 빼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금융을 따로 뺄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부가 기능이고 추가 기능이니까 지금 부가 기능에서 선물이나 송금하기에 대한 금융 그 다음에 추가 기능에서 보시면은 쇼핑 같은 경우에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금융 거래가 기본적으로 금융 거래를 하나 등록을 해 두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화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채팅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하루에 내가 사용하는 앱이 몇 개나 있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거 말고는 10개 별로 없잖아요. 요즘 메시지도 거의 안 하시죠. 전화도 요즘 사람들이 별로 안 하잖아요. 전화통화도 어떨 때 하루 종일 아무도 전화통화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전화통화. 그래서 막 친구랑 서로 카톡해요. 야 너라도 전화통화 해주라. 오늘 한 통화도 전화 못 받았어. 우리 서로 위로하자 뭐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톡으로 또 했을 때는 약간 뭐죠 감정이라는 게 내가 전달하지 못했던 감정 혹은 나의 감정을 반대로 왜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글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때때로 이제 그 채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도 스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목소리에서 오는 따뜻함도 있는데 우리가 글에 대한 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가 기능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만 지나도 또 내년에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계속 최소 1년 단위로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거를 물론 접는 것도 있지만 자꾸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점 3개. 점 3개. 점 3개란 뭐, 아니 점이 어디 있다고 자꾸 점을 3개라 그래 막 그러시는데 점 3개 정말 강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보기, 점 순서대로 더 보기 이렇게 생각하셔서 점 3개를 일단 터치해 보세요. 뭐 어르신들 점 3개 누르는데 밑에 또 막 아이콘 누르시고 또 뒤로 돌아오고 막 그런 작업을 몇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 기능이 이런 다양한 부가 기능이 있다. 라고 해보시고요. 제일 쉽게 해보실 수 있는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지도라든지 뭐 사진 보내기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연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그 친구들의 연락처나 프로필 보내는 거는 쉽게 하시잖아요. 야 친구 그 친구 나 전화번호 보내줘 하면은 카카오톡으로도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으실 겁니다. 근데 프로필을 보내는 거는 이제 뭐 약간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필요하다면 프로필도 보내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그냥 친구의 전화번호를 전달해 주는 거. 물론 우리가 전화부에서 전화를 전달하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에서도 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카카오 영역이 전화를 자꾸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를 쓰는 것보다 카카오로 전화하는 게 전화 있는데도 카카오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써보세요 하는 거는 이제 글로 쓰지 않지만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서 그러면 지금 보시는 5개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거는 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얘기하시면 어떤 것부터 먼저 1번, 2번, 3번 이렇게. 만약에 숫자를 잘 못 쓰시는 스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예전에 저는 그냥 동그라미 개수로 1번은 동그라미 1개, 2번은 동그라미 2개, 3번은 동그라미 3개.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숫자 이렇게 천천히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짝대기 우리 이렇게 슬래시 껐듯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뭐 선물 보내는 거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잘못해서 또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선물 가실 수도 있고요. 얘는 만약에 선물을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선물 보내기까지는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책에서 취소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보냈잖아요. 그럼 취소하는 것까지 해주셔야만이 된다라는 거. 상품을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신 선생님들 같으면은 보내고 취소하고 카카오톡에서 저를 잡으러 오진 않겠죠. 왜냐하면 저도 이 화면 캡처하는데 선물을 한 10번쯤 취소한 것 같아요. 화면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다음 가니까 또 그 선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면 또 캡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 지금 그래서 이제 결제 방법은 뭐 무통장 입금은 요즘 무통장 입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나 그다음에 뭐 페이 같은 걸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가볍게 요즘 그 제일 많이 하시는 제일 신나하시는 게 뭐냐면 그 선물 보내기에서 뭐 커피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보내보는 거 엄청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커피를 가서 한 잔 사주는 거랑 그 친구한테 커피폰 하나 보낸 거는 엄청 그 느낌이 많이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선물은 찾지 마시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내가 만약에 얘가 어쩔 수 없이 취소가 안 되면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선물로 얘기 드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제하는 방법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 송금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 흔히 젊은 친구들 더치페이 하듯이 n분의 1 밥 먹은 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송금 기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일단 기반으로 된 상태에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연결이 하시고는 한 번은 내가 해봤는데 내가 계좌 연결을 끊고 싶으시면 계좌 연결 바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 등록을 하시면 또 잊어버리세요. 나 이거 진짜 잘 쓰시는 거 맞죠? 늘 쓰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나오면 또 안 돼. 도대체 잘 쓰시는 게 몇 개예요? 막 5개, 6개쯤 되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그냥 종이에다가 빨리 옆에다가 큰 숫자로 써놓으시고 아니면 써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번호, 뭐 계좌 연결 이런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우선은 책을 가지고 가셨어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이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책에 뭐 이상이나 오류가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다음에 책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더 찍어야 될 때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위치 이동하는 거 요건 꼭 한번 해보세요. 위치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OX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한다 안 한다 OX 문제 읽어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는 뭐 저희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거에서 조금 더 확산된 거 부과된 기능이라고. 그다음 대화 찾는 거는 대화 채팅창에서 찾기를 통하여서 단어로 찾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추가로 저도 가끔은 찾긴 찾는데 어른들이 굳이 지나간 대화, 이걸 지나간 대화를 찾을 때는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경우가 아니겠나. 아니면 뭐 억지로 어르신들이 뭐 지나간 대화를 긋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용한 건가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가 기능으로 대화 찾는 게 있으니까 혹은 오래된 뭐 전화번호를 찾는다든지 내가 뭐 장소를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를 좋은 예시로서 접근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샵 있습니다. 샵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를 찾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샵 검색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영역이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캘린더 등록, 일정 등록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이제 뭐 나머지 기능, 추가 기능들, 주문 취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주문 취소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자,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저희가 그 카카오를 SNS라는 소셜 미디어를 잘 쓰는 건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개인 피해가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그 부분을 항상 주시시켜 주시고요. 특히 추가 기능이나 부가 기능에서 금전적으로 혹은 금융 거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안전 확인시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그래도 자리 이동 없이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